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샤가이의 건조 무게 중 40%가 물로 빼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낸 수액의 반 이상이 처음 건조 무게의 25%, 색소물의 복합체로 불리는 진한 색상의 멜라닌입니다. 25%의 이 버섯이 이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특성이죠. 이건 샤스키나 논문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차가의 화학적, 의학적, 그리고 생물적 특성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러시아에서 발간한 리뷰 논문이에요. 차가의 폴리페놀릭 색소 원적 인간적 복합체가 들어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가의 진한 검정, 브라운색에 전체적으로 검게 보이게 하는 진한 것이라는 거예요. 2002년에도 멜라닌 복합체에 대해 연구했는데 유전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전 생의학 공학자인데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져간 실험기구를 디자인했습니다. 그 산 정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 최초의 연구였어요. 산소가 없는 아주 거친 환경인데 말이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기쁘지 않아요.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요. 그 위엔 대기는 부족하고 빛은 많습니다. 포스트 박사학위 펠로십을 했던 샌디에고 주립대학과 이 실험을 했던 1980년대에 전 빛에도 많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보이는 빛은 진한 붉은색에서 보라색까지 전기전자 스펙트럼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작은 밴드 부분이 적외선, 온기의 적외선 전자파들이 있는데 와이파이나 핸드폰 등의 통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더 길죠. 위에는 적외선처럼 파괴하는 이온화 방사선으로 엑스레이나 감마선 같이 빠른 것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빛은 스펙트럼에서 아주 좁은 부분입니다. 나노미터 파장의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죠. 다르게 한번 보죠. 여기 전기전자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눈이 반응하고 피부가 반응하는 보이는 빛은 좁은 부분입니다. 멜라닌의 시험관의 흡수 커브를 보시면 스펙트럼의 짧은 파장의 파란 부분에 높은 에너지가 있는데 멜라닌의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약간 벗어나지만 같은 부분에서 사람의 몸이 피를 산화하는 혈색소를 통해 적외선을 흡수하고 또한 같은 부분에서 세포들이 산소를 제거하는 탈산소 현상으로 파란 피, 정맥혈을 갖게 됩니다. 멜라닌이 흡수하는 같은 부분이죠. 더 넓은 파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파동이고요. 이것들은 더 긴 파장입니다. 더 긴 파장이 있는 곳에 온기가 있는 곳이에요.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빛이 있는 곳이고요. 여긴 짧은 적외선 부분입니다. 물은 짧은 파장과 높은 주파수에서 아주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긴 파장, 따스함이 있는 곳에서 물에 열기를 넣어서 끓게 하죠. 이것이 또 과학이 각양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에 레이저를 쓰죠? 멜라닌은 에너지를 광범위하게 흡수합니다. 빛과 온기를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몸에 무엇을 변조시키죠? 멜라닌은 엽록소와 비슷한데 엽록소는 나무에 푸른 빛을 띠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무를 푸르게 하죠? 엽록소이죠. 엽록소는 우리 몸의 혈색소와 같은 분자입니다. 혈색소는 가운데에 철분이 있고요. 엽록소는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치 푸른 액의 피 같죠. 멜라닌은 같은 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 모든 멜라닌이 다 같진 않습니다. 조금 후에 더 설명하죠.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에너지가 피부의 멜라닌으로 흡수되어서 몸의 에너지로 변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이미 멜라닌으로 배터리를 만드는데요. 직접 태양빛을 저장해서 말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발생시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다 물리적인 설명인데요. 이젠 차가이에서의 역할과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닌은 엽록소보다 1000배 이상으로 전기 전자파를 흡수합니다. 단백질과 당, 특히 몸에 당을 만들기 위해 엽록소가 필요합니다. 피부 외에 다른 세포 조직에도 있고요. 임신한 여성분들에겐 아주 중요한 분자입니다. 왜냐하면 태아 안에 많은 양의 멜라닌이 들어있죠.
또 마스터 분자로서 몸의 연락을 조정한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프랭크바 과학자는 의학가설이란 의학저널에 멜라닌은 특별한 분자로서 태아 안에 있으며 몸의 조절기관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태아 조직과 세포 조직 회복과 재생에 그리고 아마도 중요한 역할의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항상성, 자율성의 신경 내분비 조직, 그리고 면역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멜라닌은 방사선을 흡수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몸에 흡수되었을 때 면역 시스템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 임신 35일째 된 태아의 사진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의 배아의 눈입니다. 눈은 완전히 멜라닌입니다. 놀라운 그림이죠. 그 많은 멜라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배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보이는 검은 줄도 다 멜라닌입니다. 식물의 예도 있습니다. 가지인데요. 하나는 멜라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유전적으로 변화되어서 멜라닌이 없습니다. 크기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식물계의 멜라닌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변환하는데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는 세포 간질입니다. 이걸 정말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몸의 작동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요. 빛으로 작동합니다. 생광자라고 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안에는요. 세포들이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다른 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빛이 세포들 간에 흐르는데 마치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몸은 슈퍼컴퓨터 같은데 피부도 몸의 다른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미줄 같죠? 거미줄의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 세포들이 피부가 속해 있는 접속세포 조직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반도체처럼 작동합니다. 컴퓨터의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처럼 이 반도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은 모든 것을 알아내는 복잡한 슈퍼컴퓨터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의학입니다. 약이나 화학물, 로션, 살충제, 몸으로 흡수되는 치아의 충전재의 수은을 몸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망쳐집니다. 이 매트릭스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에너지도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차가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방사선입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핸드폰 사용의 급성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환경에 나타난 방사선 수치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가져온 이것은 이 방의 전자파 수치를 잴 수 있는 기구입니다. 무선 전자파를 들으실 수 있죠? 이것을 가장 수치가 높은 곳에 댈 수도 있습니다. 이 따따따따 소리는 이 호텔의 와이파이 소리입니다. 요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린 모르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파 검출기 같은 기계 없인 알 수가 없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대로 배우질 못해요.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리고 무선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자파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스웨덴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티네이저 밑의 아이들이 10년 동안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시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놀래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논의의 여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통신기구를 사용하고 있고 기계에 아주 적은 글씨로 된 알림을 보면 피부에서 1인치 가깝게 대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블랙베리나 아이폰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전자방사선이고 몸이 기뻐하지 않죠. 1980년 후로 도시에 100에서 2만 배의 배경 전자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죠. 캘리포니아의 사람들 집에 스마트 미터가 설치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전자파를 쓰고 있어요.
그리곤 무해하다고 다들 얘기해요. 하지만 많은 연구에 의하면 전자파에 노출되면 DNA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몸이 재생시키죠. 거기에 차가를 더하면 피부로나 먹거나 해서요. 몸이 DNA를 회복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방 차원으로 아주 유익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네.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도 전자파에 묻혀서 빠져가면서도 모르고 살죠. 왜냐면 빛처럼 보이지도 않고 소리처럼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느낄 수가 없죠. 멜라닌은 강한 해독 능력이 있으며 효소 과정을 컨트롤하고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변종을 예방하고 중금속 같은 산화를 시키는 지노바이오틱과 상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몸이 없애버립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빛과 방사 보호 활동을 합니다. 차가를 먹은 동물들은 감마선으로 방사해도 더 오래 삽니다. 그것은 원자폭탄이나 핵반응기에서 나오는 강한 방사선입니다. 차가를 먹을 때 더 오래 삽니다. 동물 실험을 했죠. 여기요. 컨트롤 그룹은 186일 살았고 차가를 삽입한 동물은 305일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감마선을 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좋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이 사셨던 환경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양식된 버섯을 먹나요? 아니면 야생 버섯을 먹어야 하나요? 야생 버섯에는 알로멜라닌이 있고요. 양식 버섯에는 다른 종류의 멜라닌인 유멜라닌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두 개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야생이 더 좋은데요. 다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여기 야생 버섯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야생과 양식 버섯의 멜라닌은 다른 화학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생물적 활동 또한 다르다. 그리하여 약을 준비하는데 양식된 것으로 야생에서 나타나는 색소와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또 다른 이유죠. 어디에서 자랐죠? 양식됐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커브가 있는데 점선이 보이시죠? 이건 야생 멜라닌인데 가장 많은 흡수를 나타냅니다. 그것의 화학 구조를 바꾸면 훨씬 낮은 흡수를 보이죠. 그래서 다른 화학 성질을 나타내죠. 파괴되었거나 변이된 DNA를 수리하고 산화 방지제와 유전자를 보호하는 성능이 우수하고 독소가 많은 세상에 매우 필요하고요. 제가 믿기론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한 햇빛을 피부로 더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암이 발병하지 않게 하는데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서야 많은 의사들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연구인데 2004년에 한 것으로 DNA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DNA가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차가를 투입했을 때 40%가 감소했습니다. 매우 큰 효과죠. 이 뜻은 몸이 DNA를 회복시키는데 참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유크레인에서 되어진 또 다른 연구인데요. 아주 높은 산화 방지 역할을 하고요. DNA가 잘못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DNA의 유전자가 아름다운 용수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변이가 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면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이 고장난 것처럼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야 하죠.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멜라닌이 직접적으로 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장의 점막의 폐허의 반점이라고 불리는 면역세포를 유발시켜서 침략하는 물질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만약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삼키게 되면 차가가 장의 폐허의 반점을 자극시킨다는 거죠. 동물 연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을 보호하죠. 이런 성분은 에키네시아 외의 여러 가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차가에서처럼 높은 농도는 아닙니다. 멜라닌은 야채에도 있지만 식물에서 얻는 만큼은 안 됩니다. 차가는 식물이죠. 여기 한 예는 쥐에서 식물에 들어있는 멜라닌으로 연구되었습니다. A 면역 글로뷸린이 증가했고 항염증 알파파 인터루킨6도 증가했고요. 감마 인터페론도 증가했는데 다 건강한 면역의 상징이죠. 이젠 의학에서도 멜라닌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라닌은 그냥 햇빛을 잘 흡수하도록 돕는 것인지
아니면 면역 시스템에도 역할이 있는지 말이죠. 박테리아에 대항하는 항균 방어 역할도 하는지에 대해서도요. 차가위에 대해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폴리페놀에 관한 것입니다. 폴리페놀은 무엇인가요? 폴리페놀은 여럿의 6측면의 링입니다. 폴리는 여럿이란 뜻이고요. 페놀은 6면의 링이란 뜻입니다. 비타민이나 캐로틴이나만큼 풍부한데요. 야채에 들어있는 모든 좋은 성분들이 다 폴리페놀입니다. 플라베노이드, 페놀릭산, 타닌, 리그난, 스틸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분이 야채나 과일의 쓴맛이나 씁쓸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링이 있습니다. 여기에 페놀 링들이 보이시죠? 야채의 색상을 주고 자몽의 씁쓸한 맛을 주며 양파, 브로콜리, 사과에 케르세틴을 줍니다. 폴리페놀을 위해서 야채를 먹는 거죠. 이러한 폴리페놀 복합소는 베리의 껍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차가에도 풍부하죠. 만약 이러한 야채들을 잘 드시지 않는다면 차가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듯해요. 이른 노화도 방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물리칩니다. 산화는 활성산소들이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여기 예를 보시죠. 우리의 결과는 샤가가 5mg보다 짙은 농도의 활성산소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으며 폴리페놀렉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폴리페놀 중 하나가 DBL로서 긴 화학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논문이 저기 있습니다. 흔하면서도 특별한 분자로서 몸을 보호하는 NF-카퍼비를 촉진시킵니다. 2009년에 있은 중국 연구 자료인데 페놀이 산화 방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튜린의 산인데요. 바이러스와 종양과 싸우죠. 30개 분자의 트라이털핀입니다. 나무의 송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베튜린산은 트라이털핀 중에 하나죠. 몸의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를 포함한 항염증이고요. 동물 실험에선 습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피부암인 멜라노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베튜린산과 베튜린이 각종 바이러스를 저항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근래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죠. 동물 실험이나 세포 연구에서 샤가의 물질이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0%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처방약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효능이 뛰어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 차가를 시카고 대학에서 실험토록 했는데요. 다른 것에 비해 차가액이 높은 절정을 보였습니다. 베튜린산과 같은 높은 활동을 차가에서도 보였죠. 지난 2년 동안 밝혀진 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G, 기억과 배움을 향상시킵니다. 동물, 천식을 돕고요. G, 멜라노마 종양의 크기를 3배나 줄였습니다. 세포 노화를 늦추었습니다. 노화 방지 효과가 있고요. 대장암 세포의 그램된 세포 사망을 증가시켰습니다. 세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했고요. G, 혈당을 낮추었습니다. 산화 방지 특성 등등입니다. 전에 연구된 사실을 더 나은 결과로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뇌 기능의 예가 있습니다.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원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엔자임 아세틸콜린에스트레이스에 의해 파괴됩니다. 뇌가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차가가 그 과정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샤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동물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의 기억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천식 있는 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염증 있는 세포의 수를 줄임으로 천식 있는 쥐들을 도왔습니다. 쥐의 멜라노마 종양이 줄었습니다. 멜라노마 세포를 줄였죠. 미리 치료한 결과 세포의 노화, 이 경우 쥐를 여러 모형의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시켰는데 세포가 일찍 죽지 않았습니다. 세포가 일찍 죽는 것을 세네센스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노화 방지, 보호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실시된 항염증 효과 연구입니다.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사용해서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된 연구인데요. 차가 안에 있는 4가지의 화학질을 통해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확실시했습니다. 2011년 산화방지 효능 최근에 나온 결과인데요. 하이드록실과 DPPH 같은 프리 레디컬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나온 항암 효능인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수액이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잘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것을 빼내니까요.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다 한 것이지만요. 다당질이 면역 시스템을 자극시킨다는 거죠. 왜 오늘날 샤가가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면역 증가 효능이 있고요. 확실하게 암이 있는 동물들을 도왔고요. DNA를 고치고요. 활성산소를 소멸시키고요. 지구력과 지능 활약을 향상시키고요. 노화 방지를 돕고요. 만연된 오염과 화학 독소를 이기게 해주고요.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과학이 너무 벅차지 않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아는 것이지만 큰 5가지를 기억하시고요. 또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차가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뜨거운 화제거리죠. 사람들이 차가에서 분해해서 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샤가 그대로 자연이 만든 그대로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예방, 건강 촉진, 그리고 장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메시지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